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더라 통신의 민쌤입니다. 오늘 주제는 개정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개정될 내용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 최고 세율이 42%에서 45%까지 늘어났습니다. 물론 과세표준 10억 초과하는 경우에 최고 세율 45%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16,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이것은 내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은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40%, 그러나 개정될 내용은 70%로 개정됩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보유하더라도 현행은 기본세율을 적용하였는데요. 그것이 60%로 상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77%, 1년에서 2년 사이는 66%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에 대한 의미가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 이것은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행은 2주택인 경우 기본세율에 10% 중과를 하였고 3주택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20%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될 내용은 2주택인 경우 기본세율의 20%, 그 다음에 3주택인 경우 기본세율의 3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요건을 추가했습니다. 과거에는 10년 보유만 하더라도 내가 고가주택, 즉 20억 주고 팔더라도 양도차익 9억까지는 비과세를 시켜줬습니다. 따라서 그 양도차익이 9억까지 빠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될 내용은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연 4%, 거주기간에도 연 4%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내가 거주 안 하고 10년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보유만 10년 했다면 40%만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은 분양권 같은 경우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개정될 내용은 분양권 자체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세무사나 다른 컨설팅 업체에 상담을 하더라도 이 분양권도 꼭 물어보시고 상담을 해줘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또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5년 보유주택이 한 채 있고 10년 보유주택이 한 채인 경우 현행은 하나의 주택을 먼저 팔고 나머지 주택은 언제든지 팔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았는데요. 개정될 내용은 먼저 주택을 파는 것은 당연히 과세가 되고 그 다음 주택을 팔 때 그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서 팔아야지 비과세가 됩니다. 동전주택을 먼저 팔고 거주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되고 보유만 해도 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양도 후 2년을 다시 보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크게 바뀐 것이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바뀌었는데요. 개인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가 더 큰 부담이 된 것은 법인인 경우인데요. 법인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공제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법인 같은 경우 6억, 개인 같은 경우도 6억, 특히 개인의 경우 1주택인 경우 9억까지 공제를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3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개인이 1주택을 갖고 법인이 2주택을 가짐으로써 최종적으로 공제액은 21억까지 공제를 받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법인 같은 경우 공제를 하나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내가 한 개 있으면 1세대 1주택이면 9억까지만 공제가 되고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폭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크게 바뀐 것이 취득세 부분인데요. 취득세가 법인은 무조건 12%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해요.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1호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 2호는 8%, 3호부터 12%,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1호와 2호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 3호는 8%, 4호부터 12%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억짜리 집을 취득한 경우에 12% 적용하면 1억 2천이 취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증여취득세율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과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인 경우 타인에게
매매로 파는 것보다 자녀에게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해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취득세율도 인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일세대 증여할 때 현행 농특세 포함 4%짜리를 12%로 조정하였고요. 특히 조정 대상 지역 내 시가 표준액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는 증여취득세율이 12%로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개인 부동산 관련해서 개정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법인에 대해서도 개정된 내용이 몇 가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총합배당이 있었거든요. 총합배당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녀에게 배당을 조금 더 해주더라도 소득세만 내면은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세 수단으로서 초과배당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초과배당을 하더라도 소득세도 매기고 플러스 다시 증여세도 또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초과배당에 대한 절세 효과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크게 바뀐 것은 개인 유사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개인 유사법인이라는 것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개인 유사법인이라 하는데요. 가족법인도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유보소득이 매년 발생한다면 유보소득을 배당하지 않으면 50%는 무조건 배당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법인에게 이거는 상당한 충격인데요. 배당을 안 하더라도 배당을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유보금을 놔두고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보금을 쌓아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와 같이 유보금을 쌓아두더라도 50%는 배당으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면 아마 상당한 충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행령에 의해서 예외 업종은 추후 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개정세법에 대한 대략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절세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지금은 세법이 자주 바뀌어 그 세법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절세도 중요하지만 법을 몰라서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에게 꼭 상당히 필요한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실 부분은 세법 개정이 많이 되므로 서울에서는 양포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정되는 내용이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를 잘 찾으셔서 상담을 잘 받아서 절세 및 세금 폭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